고객을 끌어오는 구글 애널리틱스 4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 4, GA4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GA4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첫째, 데이터 분석이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구글 애널리틱스를 소개할 것이고요. 세 번째,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계정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전에 얘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얘가 무언지를 참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좀 필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분석,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는 이슈죠. 이게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시중에 이제 많이 좀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데이터라는 말 자체는 사용된 건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데이터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그냥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뭐냐 그러면 데이터란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분석할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의 행동을 데이터라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좀 사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질 텐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가 곧 데이터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 예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런 걸 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거 있었죠. 관찰, 해석, 적용. 즉 사물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 영감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은 그거라기보다는 문제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관찰하죠.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데이터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정보를 찾는다. 자, 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찾아진 정보들, 그런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안 혹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나가는 일종의 과학적인 방법인데, 데이터 분석 역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분석은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니라 관찰 단계와 해석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하고 해석. 자, 관찰을 한다는 건 이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야. 들여다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파악을 하는 거죠. 무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할 겁니다. 데이터를, 정보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 사용자의 행동 정도예요. 즉, 우리가 이번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공부를 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라기보다는 사용자,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가지고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알고 싶은 거죠. 자, 나는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내 글을 어떤 사람들이 읽고 좋아할까? 내 글을 읽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사용자가 내 블로그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쉽게 말해서 그냥 내 블로그 왔다가 10초 만에 바로 떠나버리는지, 아니면 내 블로그 와서 글을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글들을 계속 찾아서 읽으면서 1시간 동안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즉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구글 애널리스틱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걸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게 있고, 이 데이터는 무언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사용자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과정은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아까 그 과학의 그 내용, 관찰, 해석, 적용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려면, 혹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러려면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자,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직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내가 부딪힌 게 진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의 목적이 생길 거고요. 이 목적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는 얘기죠. 수집된 데이터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겠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분석할 거고요.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분석이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찾았고, 그 정보들을 쭉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목적, 수집, 분석, 행동을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어렵지 않게 조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혹은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쇼핑몰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쇼핑몰에서 옷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남대문에 가서, 동대문에 가서, 혹은 어디에 가서 그 옷들을 사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고 그걸 내 그 쇼핑몰에다가,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쇼핑몰에 찾아와서 그 사진을 보고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리고 그 제품을 구입하겠죠. 자, 그런 쇼핑몰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혹은 내가 IT 쪽에 관련된 글들을 계속 쓰면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내 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광고가 나가고 나는 그 비용을 이제 벌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하루마다 일일 방문자가 2,000명이 되게 하겠다. 사실 2,00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니까, 이제 적은 숫자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것도 쉽진 않죠. 맨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뭐 몇십만 명, 이렇게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오다가 이게 좀 늘어서 2,000명까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 하루에 적어도 방문자가 2,000명이 오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런 목적, 내가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데 옷을 파는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에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하루 매출 200만 원 정도 되면은, 글쎄요, 매출이 200만 원이니까 이익은 얼마쯤 될까요? 20% 잡으면 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또 거기서 이것저것 또 빼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닐 거예요. 매출 200만 원, 1매출 200만 원은 큰 목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표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수집, 정보를 찾는 거죠.
홈페이지에 이제 쇼핑몰,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파는 쇼핑몰이나 혹은 내가 글을 써서 올릴 블로그라든지 기타 뭐 이것저것들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회사 사이트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트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이런 걸 또 계속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홈페이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 상점이 있으니까 내가 가게를 열고 문을 열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보겠죠. 내가 옷가게를 열었어요. 실제로 어떤 사거리에다 옷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옷을 보겠죠. 어떤 사람은 옷을 사서 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쭉 구경만 하다가 갈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내 가게에 들어오는지,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옷을 사는지, 그리고 이렇게 옷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옷을 사는지, 이런 거를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오프라인에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온라인 상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 상점에서는 누가 들어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페이지를 보고 어떤 물건을 봤는지, 어떤 글을 읽었는지 이걸 파악한다는 게 그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각각의 상품 페이지들마다 혹은 내 블로그에 있는 글들마다 별도의 코드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코드를 넣어서 누군가 그 상품을 보는 순간, 누군가 내가 써놓은 어떤 글을 읽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읽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신호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신호를 줄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청바지를 10분 동안 보고 갔다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이 정보를 우리 귀로 들려줄 수는 없죠. 이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 보통 우리가 DB라고 하는 이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고 데이터베이스에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떤 옷을 봤는지, 청바지를 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어떤 티셔츠를 보고 이런 것들을 몇 분 동안 어떤 제품들을 봤는지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남겨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추출을 하기 위한, 이를테면은 꼭 SQL은 아니겠지만 SQL 쿼리 같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다면 이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전 세계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는데 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줄 모른다. 사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SQL 쿼리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래밍 실력.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특정한 어떤 정보들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석하는 단계에서 저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 명령들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안에 쭉 쌓였겠죠. 지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어떤 제품을 이제 몇 초 동안 보고 갔는지,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어떤 제품을 몇 초 동안 보고 갔는지,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어떤 제품을 몇 초 동안 보고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내용들이 쫙 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혹은 1년. 자, 1년 동안 모아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1시간, 10명 이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한 달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찾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옷이 뭔가, 이런 거죠. 지난 1년 동안 내 가게에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를테면 이런 종류의
그 필요로 하는 어떤 내용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찾기 위한 프로그래밍 실력, 그냥 코딩 실력이라고 할게요. 코딩 실력, 이 SQL 이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꺼낸 것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이를테면은 지난 1년 동안 청바지를 산 모든 케이스를 꺼내라, 이런 명령이에요. 예. 지난 1년 동안 청바지를 산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그걸 꺼내라, 이런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몇 시에 옷을 샀는지, 그냥 구경만 하고 간 시간은 언제인지, 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를테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쭉 나눴을 때 어느 달에 어떤 옷을 많이 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SQL 쿼리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래밍 툴이 또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거는 파이썬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R이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거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보들을 해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정보들을 해석을 하는 거죠. 정보가 해석이 다 됐으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죠. 최종적인 결론, 행동,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아까 블로그에서 2,000명이 매일매일 내 글을 보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이제 일종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하루에 내 쇼핑몰에서 옷을 200만 원 이상 팔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이 앞에 있었던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보들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주로 올렸던 이 옷들을 보니까 청바지를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 근데 내 쇼핑몰에는 청바지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종류의 옷들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쇼핑몰에 온 사람들이 주로 청바지를 사는데 내 쇼핑몰에는 청바지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물품을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청바지를 조금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수량도 넣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종류도 조금 더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청바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이제 쇼핑몰에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선택의 폭들을 더 넓혀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바지를 찾을 수 있겠죠. 혹은 청바지를 사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다른 물품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청바지와 함께 멜빵이라든지 청바지에 어울리는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집어넣어서 보완을 해주면은 청바지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제품들을, 함께 살 수 있는 옷들을 거기다가 이제 세트로 묶어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대응책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청바지로 해서 이를테면은 하루에 10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청바지와 어울리는 다른 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청바지와 함께 다른 걸 같이 팔아서 청바지에 어울리는 티를 함께 팔아서 10만 원이 15만 원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일 매출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내 사이트에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갔는데 이를테면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와서는 그래도 다른 연령대보다는 더 많이 사더라. 그러면은 특정 연령대를 타겟으로 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겠죠.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게에 와서 더 많이 이제 구입을 하더라. 그러면 그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목적과 수집과 분석과 행동의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냥 막연하게 이제 인터넷에 어딘가에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다가
뭐 쇼핑몰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옷만 올리고 그냥 아무도 안 오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 놔두면은 시간 지난다고 해서 장사가 되진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여기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광고를 해야 될 거고, 혹은 돈을 내고 어떤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도 광고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다 풀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제품을 내가 이제 올린 이 상품을 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타겟을 맞춰가지고 특정 연령대의 특정 지역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를테면은 나는 육아용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육아용품을 하는데 10대나 20대 초반의 남자들한테 광고를 하면은 의미가 없죠. 이런 거는 차라리 결혼한 이후 30대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연령대의 사람들, 30대 여성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으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그 많은 내용들, 가게를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광고를 하고, 자, 여기까지는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전체 중에서 뭘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쇼핑몰을 가지고 있고 이미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상품을 올리고 거기에다 글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쇼핑몰로 여러분 블로그로 들어오겠죠.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쇼핑몰을 들여다볼 거예요. 물건을 사기도 할 거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읽기도 할 거고 그러겠죠. 자, 그때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쇼핑몰에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이 내 글을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코드를 내 사이트 안에 넣어야 되고 그 코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DB 안에다가 저장해야 되고 저장된 걸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꺼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죠. 맡기고 그들이 코드를 집어넣고 그들이 이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구글 애널리틱스 4는 이제 구글에서 쉽게 말해서 구글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DB 우리가 가질 필요 없고요. SQL, 그 DB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꺼내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몰라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구글 애널리틱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데이터 분석 도구다. 즉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사용하면 우리가 장사를 잘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되고 분석한 걸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좋은 도구가 구글 애널리틱스인 거죠. 그래서 GA4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는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구글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구글에서 사이트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쭉 서비스를 하고 있죠. 서비스를 지금까지 쭉 해왔고 무료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줬고 최근에 그 내용이 한번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뀐 이유는 뒷부분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을 했죠. 컴퓨터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크롬이라든지 이런 웹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www. 어디 이렇게 해서 어느 사이트로 가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쭉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죠? 최근에는 거의 요 10년 안팎으로 해서 갑자기 모바일 환경이 많이 대두가 됐죠. 즉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도구가 이전처럼 데스크탑 PC가 아니라 핸드폰이 돼버린 거죠. 핸드폰. 즉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맥이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커다란 컴퓨터가 아니라 손바닥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핸드폰을 사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글 애널리틱스 보통 요건 보통 유니버설 애널리틱스 그래서 U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UA 같은 경우가 주로 PC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해줬었는데 이게 최근에 모바일 환경이 점점 커지면서 약간의 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약간의 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이 모바일 환경들까지 앱들까지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GA4, 구글 애널리틱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요번 강의는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유는 이게 첫 번째로 완전히 프로그램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즉 코드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든 뭐든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코드들을 쭉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구글에서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로 한 그 사이트에, 즉 내가 분석하고 싶은 사이트에, 내가 이걸 적용하고 싶은 사이트, 즉 사람들이 내가 만든 쇼핑몰에, 내가 만든 블로그에 얼마나 오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접 코드를 짜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만들어준 코드를 그 사이트에다가 적용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복사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왔던 그 기록들, 정보들이 남아서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걸 내가 또 구글 그 서버로 가서 거기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그 페이지로 가면 거기 보통 이제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페이지에서 그 홈페이지 그 사이트에서 내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이 왔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내용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코드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밍 공부가 좀 아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공부는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공부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냥 구글에서 만들어주는 코드를 사이트,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다가 집어넣고 그 결과를 구글 홈페이지에 가서 정확하게 구글 애널리틱스 그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그래프로 혹은 숫자로 보는 것 뿐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게 진짜 전부냐?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쉬운 데이터 분석인데 데이터 분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집어넣어서 그 필요한 조건들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데 그렇더라도 역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GA4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능들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기능들이 함수 형태나 프로그래밍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기보다는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면 자체가 마치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첫 번째 항목 넣고 두 번째 거 빼고 세 번째 거 빼고 네 번째 항목 집어넣어서 보고서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 묶어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식이 됩니다.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역동적이지도 않고 그냥 화면에 나온 텍스트들만 쭉 보면서 이걸 좀 분석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재미는 좀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쇼핑몰을 갔든지 블로그를 갔든지 혹은 어떤 회사 홈페이지를 사용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꼭 뭐 쇼핑몰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앱을 홍보하기를 원하든지, 혹은 사람들이 이 앱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든지,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게임에서 어떤 부분에 더 많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그러면 그때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서비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오는지, 혹은 어떤 부분은 내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지루하고 좀 재미는 없을지라도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많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간단하게 블로그 쇼핑몰을 좀 하나씩 지금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블로그를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거나 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티스토리 같은 이런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 티스토리에다가 GA4를 적용해보는 이런 시간을 이제 뒤쪽 실습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 쓴 것을 나중에 구글 애널리틱스 4 그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왔었는지, 어떤 페이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